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처음에 여러분들께 이 단어가 어떠한 뜻일까요? 어떠한 개념일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한테 내려져 있지 않는다면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질문이 들어와요. 이런 뭐가 차이가 나는데요? 물어봤었을 때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뭔가 전문 용어 사용할 때 밑에 사전적 용어의 의미를 항상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데 갈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확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추가해서 여러분들만의 정의도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뭘까요? 했었을 때 사전적 정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건데, 그러면 강사인 나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가 될까? 이거는 나만의 강의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나의 어휘와 그리고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소주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양이 있을 거고, 밥그릇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을 거고, 대접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양을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듣는 사람도 그 소주잔밖에 채울 수가 없다는 것들인 거죠. 이 교육의 내용은 강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양질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내 언어를, 내 태도를, 나의 어휘를 양질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단어 쓰는 게 하급해, 저급해. 근데 이 말이 표현이 좋게 나오고 이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나의 어휘를 내가 고급스럽게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육생 수준에 맞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의사분들이 쓸 수 있는 내가 용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직업의 기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그분들한테 맞는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들인 거지, 반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입장에서는. 뭐하지? 라는 표현 생각밖에 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한테 맞는 어휘를 써야 되는 것들인 거고, 고등학생한테는 고등학생에 맞는 어휘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어이가 없겠죠. 이게 무슨 짓이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교육생 수준에 맞게 단어를 잘 담고 있는지, 담금질을 하고 있는지가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장 구성이 짧아야 돼요. 길게 되면 여러분들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돼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다 보시게 되면 짧은 문장은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집이 눈에 잘 들어오죠. 내용은 모호하긴 하지만. 왜냐, 이중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호하긴 하지만 짧은 어휘일수록 우리는 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장이 길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뭔 말이었지? 그쵸? 생각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때도 뭔가 매짐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제가 계속 막 줄줄줄줄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뭐라 하노? 라고 계속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끊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게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말을 막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붙여서 하는 거예요. 조사 같은 것들 막.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왜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러면 미쳐요, 여러분. 내가 막 특히나 또 녹화하잖아요. 영상 녹화한 거 다 공유해 주시잖아요. 여기에서.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부산스럽게 내가 움직이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시잖아요.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억했던 것 같아요. 와, 얘 연예인들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자기의 걸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볼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짧고 간결하게 문장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소위 말 딕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발음의 정확성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있죠. 강약을 하시는 것들. 이렇게 가가지고 앞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청중의 그 호응을 끌어낸다거나 집중하는 것들. 우리 여러분들 집중에 박수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하든 강약을 조절을 하든 아니면 속도를 좀 빠르게 낮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일부러 작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가 싶어가지고, 그쵸? 안 들리는 대로 잘 듣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 강약을 조절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거, 질문, 그쵸? 근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뭔가 답을 하려고, 그쵸? 생각을 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질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답을 하려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수학은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과적인 분들은 정확한 답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과적인 사고들 어때요? 답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5I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너는 뭐 할 건데? 어떻게 해볼 건데? 라고 자꾸 질문하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지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들인 거죠. 사고력이 왜 생길까요? 질문의 힘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볼까? 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볼까? 라고 자꾸 떠올리다 보면 내가 얘기가 나온다는 것들인 거죠. 생각이 정해진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실습을 어디다 많이 할까요? 나한테 먼저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족한테 해보잖아요. 질문은 확실히 많이 사람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마다 항상 답을 주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그 내용에 집중을 할까요? 집중 안 한다는 거. 왜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질문하는 순간 나는 뭐예요? 답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말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예요?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 몸으로 다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입으로, 온 마음으로, 머리로 다 듣는다고 얘기하는데 해보시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저희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코칭을 배우면서 많이 해봤었어요.